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7회 CBT 실전 문제 5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추 코어 중 100mm 이상 되는 코어 편 길이의 합을 시추 길이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한 값으로 암질의 상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것은? 코편 길이의 합을 시추 길이로 나눈 값을 찾는 문제죠. 정답은 2번 RQD 암질 치수죠. 흙의 동상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흙의 동상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죠. 1번 동결되지 않는 흙으로 치환하는 방법. 2. 흙 속에 단열재를 매입하는 방법. 3. 지표의 흙을 화학약품으로 처리하는 방법. 정답은 4번 세립도층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도립도층을 설치하여 모세관수를 상승시키는 게 아니라 차단시켜야 하죠. 이 문제는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공사 금액이 500억 원인 건설업 공사에서 선임해야 할 최소 안전관리자 수는? 500억 원인 건설업 공사에서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수를 찾는 문제죠. 먼저 해설의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 기준을 살펴보면 120억에서 800억 원은 1명, 800억 원에서 1500억 원은 2명, 1500억 원에서 2200억 원은 3명, 2200억에서 3000억은 4명이죠. 그렇죠? 정답은 1번 500억 원은 120에서 800억 원 사이에 있으니까 안전관리자 수는 1명이죠. 그렇죠? 항타기 및 항발기를 조립하는 경우 점검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항타기, 항발기를 조립하는 경우 점검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죠. 권과 방지 장치의 브레이크, 쇄기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본체 연결 부위 풀림 또는 손상 부위 유무, 항타기, 항발기를 조립하는 경우 점검 사항이지만 정답은 1번 과부하 장치와 제동 장치의 이상 유무는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이죠. 굴착이 곤란한 경우 발파가 어려운 암석의 파쇄 굴착 또는 암석 제거에 적합한 장비는 무엇인가? 암석 제거에 적합한 장비를 찾는 문제죠. 정답은 1번 리퍼는 암석 집안에 적합한 기계죠. 이 문제는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거푸집 해체 작업 시 일반적인 안전수칙과 거리가 먼 것은? 거푸집 해체 작업 시 안전수칙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죠. 1번 거푸집 동바리를 해체할 때는 작업 책임자를 선임해야 하죠. 2번 해체된 거푸집 재료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닷줄이나 달포대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올리거나 내려야 하죠. 정답은 3번 보 또는 슬리브 거푸집을 해체할 때는 동시에 해체하는 게 아니라 순서에 입각해서 해체해야죠. 4번 거푸집 해체가 곤란하다고 해도 구조체에 무리한 충격이나 지렛대를 사용하면 안 되죠. 그렇죠? 추락 방지용 방망에 표시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방망에 표시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죠. 신품의 방망 강도, 제조자명, 그물 코와. 정답은 2번 방망의 직경이 아니라 제조 연월과 재봉 치수를 표시해야 하죠. 추락 시 로프의 지지점에서 최하단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로프의 지지점에서 최하단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찾는 문제죠. 최하단 거리는 로프의 길이 플러스 로프의 신장 길이, 늘어난 길이죠. 플러스 작업자 키의 2분의 1배. 정답은 4번. 최하단 거리 H는 로프의 길이 플러스 로프의 늘어난 길이 플러스 신장의 2분의 1배죠. 흙의 영경도에서 반고체 상태와 소성 상태의 한계를 무엇이라 하는가? 반고체와 소성 상태의 한계를 찾는 문제죠. 정답은 2번 소성 한계라고 하죠. 소성과 액성의 한계를 액성 한계라고 하죠. 고체와 반고체의 한계를 수축 한계라고 하죠. 토사 붕괴 재해의 발생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토사 붕괴 재해의 발생 원인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죠. 1번 부속의 점검을 소홀히 했을 때, 2번 지질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을 때, 3번 굴착면 상하에서 동시에 작업할 때는 토사 붕괴 재해의 발생 원인이 되지만 정답은 4번 안식각으로 굴착했을 때는 자연 경사각으로 붕괴되지는 않죠. 다음 중 터널식 굴착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터널식 굴착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을 찾는 문제죠. TMB 공법, NATM 공법, 쉘드 공법은 터널식 굴착 공법이지만 정답은 4번 어스 앵커 공법은 흑막이 공법이죠. 다음은 비계 조립에 관한 사항이다. 괄호 안에 적합한 것은 사업주는 강간비계 또는 통나무 비계를 조립하는 때에는 쌍줄로 하여야 하되 외줄로 하는 때에는 별도의 작업 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하죠. 정답은 2번 작업 발판. 강관 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벽 이음의 수직 방향 조립 간격은 강간 틀비계의 수직 방향 조립 간격을 찾는 문제죠. 정답은 3번 수직 방향은 6m 이내만 하죠. 수평 방향은 8m 이내만 하죠. 그렇죠?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준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이동식 사다리 설치 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죠. 1번 길이가 6m를 초과해서는 안 되죠. 2번 다리의 벌림은 벽 높이의 4분의 1 정도가 적당하죠. 3번 미끄럼 방지용 발판은 인조 고무 등으로 마감한 실내용을 사용해야 하죠. 정답은 4번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한 90cm가 아니라 60cm 이상의 연장 길이가 있어야 하죠. 이 문제는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콘크리트 타설용 거푸집에 작용하는 외력 중 연직 방향 하중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연직 방향 하중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죠. 고정 하중, 충격 하중, 작업 하중과 정답은 4번 풍하중은 횡하중으로 연직 하중은 아니죠. 콘크리트 및 거푸집 자중 등이 연직 하중이죠. 그렇죠? 이 문제는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강제 거푸집과 비교한 합판 거푸집의 특성이 아닌 것은 합판 거푸집의 특성이 아닌 강제 거푸집의 특성을 찾는 문제죠. 1번 외기 온도의 영향이 적죠. 2번 녹이 슬지 않으므로 보관하기 쉽죠. 3번 보수가 간단하죠. 정답은 3번 중량이 무거운 것은 철제 거푸집의 단점이죠. 그렇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죠. 정답은 1번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을 유발하여 한쪽부터 밀실하게 타설하면 치갑이 발생하여 거푸집이 터져 콘크리트가 쏟아질 수 있죠.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해야죠. 그렇죠? 다음 중 시멘트 창고에서 시멘트 포대의 올려쌓기의 가장 적절한 양은 시멘트 포대의 올려쌓기의 가장 적절한 양을 찾는 문제죠. 정답은 13번 바닥에서 30cm 이상 띄워 방습 처리하고 13포대 이하로 쌓아야 하죠. 철골 구조물의 건립 순서를 계획할 때 일반적인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철골 구조물 건립의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죠. 1번 현장 건립 순서와 공장 제작 순서를 일치시켜야 하죠. 2번 건립기계의 작업 방향과 진행 방향을 고려하여 조립 순서를 결정해야 하죠. 정답은 3번 건립 중 가볼트 체결 기간은 가급적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짧게 하여 안정을 기해야 하죠. 4번 연속 기둥 설치 시 기둥을 2개 세우면 기둥 사이의 보도 동시에 설치하도록 해야죠.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등을 이송하기 위하여 지주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 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 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 준수사항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죠. 1번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 폭,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하죠. 2번 지정 운전자의 성명, 연락처 등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지정 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해야죠. 3번 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해야죠. 정답은 4번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는 경사진 게 아니라 평탄하고 견고한 지대에서 작업해야죠.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